경마를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2일 토요일 서종수 강태현의 경마방송 메인 승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금요방송에서 제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 아닌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종수가 그래요. 이제 작년에는 원래 제가 서울 예상만 고집을 하면서 서울에 이제 올인을 했었거든요. 올인을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적인 뭐 이제 욕심도 있었죠. 분명히 매출을 더 올리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또 부산에 그리고 제주에 인맥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을 한번 좀 폭넓게 드리고자 부산하고 제주를 이제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요. 좋았죠. 뭐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근데 이 적중률은 반대로 이렇게 천천히 좀 떨어지더라고. 적중률 자체가.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좀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은 진짜로 정말로 심력 있게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부산하고 이제 제주 경마 예상을 안 하고 서울에 매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 이제 부산 방송은 강태현 위원하고 이종훈 전문위원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셨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서울 방송에서는 그대로 서종수와 강태현의 메인 승부 방송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매출을 더 올리려고 서울만 올인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서울은 제가 타이틀이 뭡니까 여러분들? 서울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틀 명성을 좀 더럽히지 않고 싶어서 야간 경마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서울 경마만 매진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제 방송 잘 찍혔어요? 예,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전에도 좀 친분이 있었던 분이니까 또 뭐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두서없이 조금 진행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금요일 뭐 예상들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저도 뭐 많이 도움을 좀 받고 무난하게 금요일 방송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이제 이종훈 의원님이 이제 계속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부산하고 이제 제주 경마는 강태현 의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뭐 제주 정보통이기 때문에 제주 경마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금요일 날 혼자 이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서종수와 강태현이 계속 이 메인 승부 방송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첫째 주 경마 주간이자 야간 경마가 시작되는 7월 2일 토요 경마입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발주 시간이 이제 2시입니다. 2시. 정말로 평소보다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아침 일찍 경마장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장 가면은 한 10시에 나와갖고 왜 문 안 여냐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발주 시간 2시에 시행이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일요 경마는 또 정상적으로 10시 50분에 발주가 진행되니까 착오 없이 경마 주말을 즐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종수 승부처 2개, 강태현 전문위원 서울 승부 2개, 제주 한경주 포함해서 총 5개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함께 경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서울 1경주부터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경주거리 1000m입니다. 암말 한정 경주고 9두가 출전하는 경주. 1호 경마 때 육군 암말 경주랑 이제 분할이 된 경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야간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분명히 이제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면은 뭐 기수도 그렇고 말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스타트하는 시간이 다르고 또 마지막까지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원래 매년 했긴 했지만 분명히 또 갑자기 바뀌면은 변수는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죠. 네, 일단 뭐 후반부 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라이트 경주가 되면 또 확실히 좀 선행마한테 유리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주기가 이 장마하고 또 겹치기 때문에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있죠. 자, 습하고 마필은 추위에는 오히려 강하지만 더위에 워낙 약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도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또 습도가 높다 보면 또 마필 컨디션에 영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의외에 뭐 배당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 경마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배당이 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저런 이유들이 좀 섞여서 자, 야간 경마만큼은 또 몇 가지 또 주의를 해서 배팅하는데 또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나오면은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그 야간 경마 시즌이면은요, 뭐 배당이 좀 어이없게 터질 때도 많고, 정말로 상똥말이 앞에 가서 그냥 버티는 경우도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현장 상태라든지 그 마필 컨디션에 대한 이제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이 변수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방송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등급 1000m 안말 경주입니다. 9두 접전 구도. 그렇게 이제 강한 상대들은 아니고 이제 10마 1번마 세븐크라운이란 마필이 우선은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경주죠. 추천만 마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키르케나 바운딩 파크가 조금씩 뭐 뛰어줄 수 있는 인기권 한 자리 이제 구마들로는 2마리가 많이 팔릴 텐데 자 1번 게이트의 세븐 크라운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체구도 당당하고 자 주행검사 때도 자 선스트롬 이제 구마들과의 경주였어요. 자 신마들끼리의 경주였다라고 그러면 좀 무시를 할 수도 있는 모습인데 자 구마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걸음이라면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마들이 데뷔할 때 구마들과 뛰었는지 신마들끼리 뛰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자 기본적인 순발력도 보여줬고 또 최고원 기수가 또 22조 또 안병기마가 또 마필에 기승을 하면서 자 찬스는 좀 맞은 느낌이에요. 1번 준비도 잘한 만큼 세븐크라운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 게이트를 달고 나온 세븐크라운. 일단 주행검사 때 모습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어차피 키르케는 뭐 인기마로 경주 당일 또 앞선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끌고 갈 마필이고 기록상으로도 이제 밀리지가 않는 녀석이기 때문에 7번마 키르케는 일단은 봐야 되는 마필이고 서종수는 이번 경주에 좀 힘으로 좀 뛸 수 있는 마필인 8번마 바운딩 파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번마 세븐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6번마 민트와 이제 7번마 키르케가 앞선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힘적인 면에서 이 8번마 바운딩 파크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 그리고 얘가 보였던 뛰는 자세라든지 주폭을 봤을 때는 1200보다는 1000m에 좀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힘으로 뛰는 녀석이라는 것을 판단했고 마방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1000m 안말 경주를 골라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망사 가면까지 씌워놓고 좀 선두권에 바짝 붙여놓고 최소한의 이제 경주 전개를 펼치겠다라는 18조 마필인 8번 바운딩 파크 이번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교차 경주는요, 강태원 의원이 진행을 하는 이제 승부처만 어떻게 이제 승부를 보겠다고 이제 승부의 변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제주 경마 교차 경주들은 강태원 전문위원회 게시판을 통해서 승부처라든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7월 2일 토요일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7두 접전 구도입니다. 일단 3번 스타리랑의 문세영 기수가 1경주에 따블이 되는 바람에 이번 경주엔 스타리랑이 이제 밀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액면 그대로 스타리랑이 이제 늘어난 거리에서 얼만큼 경쟁력을 보일 수 있냐, 요게 이제 이번 경주의 포인트라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편성을 좀 잘 만났죠. 스타리랑도 좀 공백을 항상 가지고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도 조교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기본 사이즈로 입상을 이거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 사실 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교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 사이즈가 워낙 좋고 자 나머지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좀 능력치가 한 치수 아래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뭐 쉽게 한 자리는 할 것 같고요. 자 상대적으로 1번 농보노름이 김혜성 기수가 올라가면서 자 지난번에는 외곽 게이트였죠. 이번엔 이제 1번 게이트로 들어오고 모든 조건 자체가 좋고요. 3번 스타리랑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하고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기 때문에
자 게이트도 좋고 뭐 기수도 김혜선 기수가 올라갔으면 조금 더 마필을 독려해서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뭐 한방막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조가 이제 안효리가 원래 이제 그 마방에 이제 예. 소속 기수였는데 37조로 이전을 하고 이제 안효리가 타진한 이제 프리 기수 이제 김혜선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많이 20조에서 기승을 많이 시키는 부분인데 얼마큼 이제 20조하고 이제 김혜선 기수하고의 호흡이라든지 기승 스타일과의 이제 20조의 마필과의 이제 호흡도 여러분들 한번 좀 유심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랑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주행검사 때 가꾸시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을 정도로 김옥성 기수가 뭐 스타트부터 조금 뭔가 모를 좀 감춰야겠다라는 좀 의지를 감춰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였던 마필이 이번 실버 히어로입니다. 그래 어차피 경주 당일 가도 이제 1-3 막건이 빵 뚫려 나올 거고 4, 5, 6, 7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태원 의원도 말했듯이 뭐 전력 차이가 좀 나는 좀 비인기 마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본다면 이제 보여준 걸음보다 보여줄 걸음이 있는 이번만 실버 히어로 분명히 주행검사 때 가꾸시 좀 걸음을 숨기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훈련 상태 전혀 이상 없고 어차피 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번만 실버 히어로 현장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 3경주인데요. 이번 경주가 이제 제주 교차 중에 강태현 의원이 가장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 최대 승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세 이하 마필로 짜여진 구성의 900m 레이스 총 12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주 정보통입니다. 제주 정보통.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주에 제주 교차의 이제 승부 경주를 선정을 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어느 주보다 항상 고민을 하지만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경주 같아요. 일단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주 같은 경우는 좀 현장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우선시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뒤에 후반부는 그날 사실 가봐야 배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경주들인 반면에 자 일단 뭐 제주 3경주는 제가 항상 메인 승부처 공지하면서 말 한마디씩 말씀을 드리죠. 어쩔 수 없이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들 릴 때 아마 그 말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한라왕제 같은 경우는 자 편성도 그렇고요 게이트도 그렇고 가주는 승부를 예상하시면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놓고 항상 적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한라왕제를 뭐 이변이 없는 이상 자 승부 의지 확인을 하는 자 마필이 되겠기 때문에 1번 놓고 자 두 방으로 압축해서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보다 편성도 약해졌고요. 같이 뛴 마필들끼리 접전이기 때문에 자 이건 어느 정도 압축해서 큰 배당이 아니고요. 적중을 해서 오전장에 자 맞춰놓고 자 뒤에 한번 승부처에 자 들어갈 수 있는 제주 3경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종수가 이제 제주 예상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서울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주 이제 몫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네. 부산도 그렇고 아마도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나 이제 강태현 의원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더 어깨에 짐을 얹고 이제 승부처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에 지난 6월에 보여줬던 이 메인 승부의 적중률은 정말로 이 웬만한 사람들 못지않은 정말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런 메인 승부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야간 경마의 제주교차 메인 승부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짐이 더해진 만큼 더 나은 적중, 더 나은 배당 꼭 안겨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태현 전문위원이 연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국산말 6등급 1300m입니다. 8두 조금 단촐한 편성이지만 좀 강하게 서울 경마 포문을 열어보겠다는 서울 3경주 연이어로 갑니다. 강태현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월초 경마답게 서울 출전 두수들이 많지가 않죠. 또 일요일날 뭐 경주가 하나 깨지기도 하면서 자 사실 월초에도 뭐 출전 두수가 많으면 일단 뭐 혼전 경주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좀 아기자기하게 편성이 좀 짜여 있습니다. 자 3경주도 8마리 좀 단촐한 편성이죠. 자 여기도 압축이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데 자 중요한 거는
원틀 한방 막건에 대한 힘을 실을 수 있는 자 경주기 때문에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오전장 뭐 큰 배당을 노리고 배당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사실 뒤에 이제 승부처에 한번 때리기 위해서 자금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자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3마리가 팔리죠. 그 중에 어디로 한 방 때리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경주입니다. 자 힘있게 좀 때려 볼 수 있는 자 경주 인기권 3마리 중에 1마리가 자 능력적으로 가도 실질적으로 좀 처질 수 있는 자 경주기 때문에 자 저는 한방막관에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다. 결과적으로 2배 3배 나와도 한방막관이면 산 만큼 얻어옵니다. 자 배팅의 묘미를 좀 살려볼 수 있는 3경주기 때문에 자 압축해서 때리고 가는 승부처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3경주 강태현 의원의 메인 승부 전반부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큰 배당보다는 좀 압축을 해서 제대로 한번 단단하게 한번 때리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월초 경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큰 배당을 노리기에는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결대로 경마를 풀어낸다는 거 좋습니다. 7월 2일 토요 경마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9시 접전 구도.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서울 경마만 이제 시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맞는 이제 메인 승부처고, 그리고 이제 야간 경마가 이제 돌입이 됐고 야간 경마를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갖는 메인급 승부입니다.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상당히 남다릅니다. 지난해였죠. 2015년도 여름에 아마 야간 경마 때 저와 함께 하셨던 경마팬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말로 수도 없이 때려드렸습니다. 버릇처럼 때려드렸고 습관처럼 때려드렸고, 그것도 경주에 상관없이 배당에 상관없이 그냥 부르면 부르는 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제주라든지 부산 예상을 안 하고 서울 쪽에 올인을 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 내용을 집합해 시켰고, 또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분석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만큼 적중에 대한 율도 높아지고 적중을 했을 때의 임팩트, 여러분들이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고 작용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 경마만 매진하겠다라는 메인 승부 각오가 남다른 서울 4경주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잡은 경주도 아니고 편성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경주입니다. 인기마들은 인기마대로 불안하고 또 비인기마들은 비인기마대로 또 유리합니다. 그만큼 엇비슷한 전력, 종이 한 장 차이의 전력상의 이 싸움이라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내용입니다. 내용.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고,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1200거리에 정말로 나오기만 해라 벼르고 벼렀던 녀석이 이번 4경주에 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녀석까지 잘 엮어서 이번 경주 한번 때려본다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가장 여러분들이 먹기 좋은 배당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야간 경마 폼은 서울 4경주로 서종수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8두 접전 구도입니다. 일단 센데 애들이 좀 공백도 있고 최근에 좀 몸 상태가 다운이 됐던 애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썬파이터는 오른쪽에 이제 평골절이라고 그러죠. 뼈 조각인데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돼 갖고 이제 뼈 조각도 그냥 금방 씻어 나오고 하는데 뛰는 데는 큰 무리 없습니까, 그게? 일단 뭐 요번에도 조교 자체는 좀 세게 안 했죠. 그 전에도 말에 좀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없으면 평골절 정도 나면 그냥 미리 포기를 합니다. 자 근데 평골절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오는 마필들 보면 사실 좋은 말,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 상위군까지도 자 올라가는 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부담 안 되는 또 1000m에 출주를 했고요. 기본적인 선행에 대한 메리트, 기존 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백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경주가 되겠네요. 7번마 프로포즈도 여기 사이즈에서는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역시 이준철이가 탔고 48점 아필이고 고강숙 마주의 아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초구 배당 한번 확인하면 돼요. 좀 뻘겋게 물들어 나오면 프로포즈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좀 퍼렇게 떴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마 마이더스 로드 역시 기본 사이즈에서는 여기서 절대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 10주 만에 이제 공백을 얼마큼 이겨내냐.
그래요. 요게 문제인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 9개 요런 애들까지 좀 접전 구도로 펼쳐지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이 아닌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일단 직전 경주 그리고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한 추천 마필 한두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필의 컨디션은 이상이 없는 8번 마이더스로드. 자, 지난 경주 인기 1위였었는데 빠졌죠.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당시 이제 외측으로 사행하면서 자, 결과적으로 좀 경주력에 영향을 확실히 좀 미쳤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지난 경주도 우승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10주 만에 텀을 좀 가지고 나오는데 자, 마필의 컨디션은 이상이 없고 자, 끝번이어도 한 8번째 정도라고 하면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초반에 자리만 좀 편하게 잡아주면 자,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래도 나머지 휴양마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필 자체 안정감은 8번 자, 마이더스 로드한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될 경주라고 봐요. 썬파이터는 이제 경주 때 이제 마무리까지는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마필의 컨디션 왜냐면 이제 16주기 때문에 17주에 걸리면 이제 능력 검사 이제 재검을 받아야 되는 경마장 이제 시행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뛸만 해서 나오는 말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저냥 주행 검사 받기 싫어서 16주 만에 내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 7번마 프로포즈는 현장 배당판이고 그냥 그런 면에서 액면적으로 그냥 순수 그대로 이번 경주에 뛴다라면은 직전에 9개 단거리 추임마입니다. 420km대 정말로 작은 체구인데 한 발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분명히 통했고 이번에 조건은 0.5km 더 내려간 상황에서 상대들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레이스만 펼친다라면은 결코 저는 불리한 게 저는 없다라는 판단 4번만 아웃캣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반부로 들어섭니다. 7월 2일 토요일 서울 6경주 국산 5등급 1300 또 8두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후반부 이제 들어서는 포문을 열어볼 강태현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리 1300이고 5군 자, 편성인데요. 자, 5군에서는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현장에서도 당찬 모습이나 광속, 문세영 기수 탔죠. 자, 동선 아래 뭐 지난번에 메인 승부처 선방막건이었고 자, 정상제일 역시 3착, 합작품 3착. 자, 기본적으로 거리가 1300에 더 좋다 이렇게 나오면서 한 4마리에서 5마리가 현장에서 팔릴 수 있는 자, 경주입니다. 기본적인 배당은 어느 정도 떠줄 수가 있고요. 자, 다만 이제 동선 아래가 지난번 승운전에서도 확실히 이 단거리에서는 물고 가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내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마필 중에 기본적인 전개로 잘라내고 막권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기권 다 사면 의미 없는 배팅이 되는 경주예요. 자신있게 잘라낼 수 있는 인기화가 있기 때문에 승부가 가능하고 자, 승부를 해서 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경주인데요. 좀 자신있게 한 마리는 잘라내고 압축해서 승부를 하는데요. 자, 동선 아래 붙어 들어와도 좋고요. 저는 동선 아래가 빠져도 확실하게 2차간에는 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노림수 가지고 압축해서 배팅하는 최대 승부처럼 한번 승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탄탄하죠 내용 여러분들 그냥 믿고 현장까지 가시면 됩니다. 해결은 현장에서 강태현 위원이 해드릴 겁니다. 7월 2일 토요일 후반부를 열어볼 서울 6경주 강태현 전문위원의 최대 휴부처였습니다. 7경주로 가보겠습니다. 5등급 1300m입니다. 12 접전 구도. 지난주에 그 문세영 기수가 올다가리 팔린 거 이제 49점 말이었죠. 2마리 다이돌핀하고 네. 진영의 거인 2마리를 좀 해결을 못 해줬습니다. 해결을 못 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쉬움도 남았을 겁니다. 이번 주에 미래지역을 다시 한번 이제 해결사로 이제 기승을 하고 이 미래지역 역시 이 49조가 망아지 농사를 잘못 지면서 최근에 이제 좀 기대했던 마필들이 참 인기만 모으고 사라지는 좀 흡혈귀 같은 애들이 좀 많은 그런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1번마 미래지역이 현장에서 얼만큼
처리를 이제 하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를 정말로 잘 풀 수 있고, 그렇지 않고도 어려운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좀 조건들이 불리해졌고, 그리고 최근에 좀 기복을 보였던 애들이 최근에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판때기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 한 마리, 그러니까 보시는 말 추천마 한 마리 하고 복병을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권 한 마리 추천해 주시죠. 예, 뭐 지난주 말씀하신 문세영 기수가 인기권 마필들 많이 기승을 하고 요즘 예전에 비하면 입상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긴 하죠. 하지만 문세영 기수가 타서 좀 솔직히 많이 팔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제도 지난주도 제가 메인 승부처 문세영 기수 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가리 팔리는데 그거 놓고 막건 사는 경주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러졌고요. 자, 적중을까지 만들어내긴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좋게 보는 마필은 4번 굿대시입니다. 자, 제가 메인 승부를 이기의 기술을 놓고 하는데 주위에서 많이 말리더라고요. 지난 경주 하지만 널널하게 뭐 우승까지 왔습니다. 자, 그때가 또 1200이었고요. 이번에 1300인데 자,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난 거는 살짝 걸리긴 하는데 늘어난 1300은 더 좋다. 자, 지난번에도 사실 인기 1위 팔려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 전에 조국의 등불에 붙어서 2차 올 때 기록이 나왔습니다만 이기기에서 타니까 일단 인기 1위까지는 안 팔리는. 믿어. 자, 말 타는 게 조금 부족함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말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리 1300이고요. 자, 상대들이 조금 더 좋아진 마필들이 있긴 한데 굿대시도 1300이면 지난 경주에서도 걸음이 남았어요. 자, 부담 중량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중간까지는 따라가 줄 수 있고요. 자, 이기의 기수가 계속해서 입상을 시켰다는 건 호흡도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인기권으로 팔리지만 메리트가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복병은 이번에 말 많이 좋아졌네요. 6번 봉화로켓. 자, 지난 경주 뭐 워낙 육군 레이스에 허접한 레이스였으니까 인기 1위 팔리는 건 맞는데 내용이 좋아요. 이게 사실 15초를 뭐 여유 있게 상하신 이기면서 오는데 자, 14초 15초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열악적인 측면이 있고 자, 순발력도 있고 좋아진 만큼 거기에다 지금 54kg로 부담량이 내려왔어요. 말이 좋아지고 부담은 내려가고 자, 인기권에서는 아무래도 승분전이라 좀 덜 팔리겠죠. 좀 배당가치 있는 저는 한번 엮어볼 수 있는 마필로 6번 봉화로켓 요거 하나 복병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딘 홀랜드도 이제 돌아갔고 20조가 이제 안율이랑 이제 딘 홀랜드 기수가 이제 주전 기수로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좀 많은 재미도 봤던 집인데 아무튼 기수 기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태씨와 6번마 봉화로켓을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복병이라면은 우선은 3번마 황금빛 챔피언입니다. 내용상으로는 6월 5일날 5월 8일날 컨디션이 그러니까 5월 8일이 더 좋았어요. 내용으로 컨디션은. 근데 6월 5일날 직접만 못하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었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뛰었습니다. 황금빛 챔피언. 그만큼 이제 마필이 올라선 상태에서의 약간 이제 보합세가 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인건 등짝에 51.5kg면은 저는 숨도 안 쉬고 막건 사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편성도 그래요. 고만고만한 편성에 제대로 맞물렸고 전개상으로도 전혀 불리한 게 없습니다. 뭐 선행도 되는 마필이고 따라가면 더 뛰는 마필이고 좋습니다. 3번만 황금빛 챔피언 복병권에서 추천을 드리겠고 그래 지난번에 김도중이가 타고 들어오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은근히 뛰더라고요. 10번마 야호 자이언트 이번에 다시 한번 외곽으로 밀린 걸음이지만 자 이해동 기수가 도중이보다는 전 낫다라는 판단이고 끈끈합니다. 끈끈해요. 10번마 야후 자이언트 늘어나 1300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건 전혀 없어 보인다. 3번 황금빛 챔피언과 10번마 야호 자이언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입니다. 8두가 출전하는 경주. 이광사석이 이제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황에서의 첫 도전에 얼만큼 능력을 보일 수 있을지. 토탈워커 최근에 잘 뽑아 먹었죠. 잘 뽑아 먹었는데
지난번에 문세영이 타는 거 이거 앞선에 붙이더라고요. 토탈워커를 갖고. 네. 대단했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57km 달고 어떤 전개를 펼칠지 궁금합니다. 현장 감독이 두 마리가 깜빡이고 낮은 깜빡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깨러 가는 말이 있냐 없냐, 아마 그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라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1번 이광사석과 토탈워커 두 마리가 일단 뭐 최저마당 팔리긴 하는데요. 토탈워커가 가장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1700 오히려 자 1400이나 이런 1200보다는 1700이나 1800에 더 각질도 맞는 마필이고요. 자 지난번에 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손목에 이제 토탈워커 뭐 최저마당이긴 한데 자, 인정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자 문세영 기수가 타면 토탈워커 앞에 붙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이해동 기수가 뭐 입상을 한번 시켰어요. 하지만 마필을 전혀 능력치를 좀 끌어내지 못한 기술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자 요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고 초반에 이거 중속이 있는 말이에요. 그 전에 발주 자체가 느리지 그 다음 중속만 살려내면 앞에 붙을 수가 있는데 자 이해동 기수는 계속해서 발주가 늦게 나와서 자리를 뒤에 있다가 취입으로만 경기를 펼쳤는데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소식도 있고 그럼 문세영 기수가 달래 뭐 천승 넘는 승수를 쌓는 게 아니죠. 제가 타도 이럴 때는 초반에 밀어서 앞에 붙여서 승부를 봅니다. 자 충분히 뭐 앞선 전개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토탈워커를 전 축으로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탈워커. 네. 저는 한 번 더 무조건 노려야 된다라고 봐요. 4번마 파워 심포니입니다. 분명히 직전 경주는 덜 탔습니다. 덜 탔고 제가 생각했던 전개를 이찬호 기수가 단 1%도 보이질 못했습니다. 최범현 기수하고의 스타일이 가장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4번마 파워 심포니. 이번에 준비 과정도 뭐 강한 훈련은 아니지만 분명히 파워 심포니가 가장 어울릴 만한 훈련을 끝내고 나온 마필이고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탈워커는 분명히 올라간 부담 중량, 이광사석은 올라간 부담 중량에 코너 4개짜리, 그리고 브룩스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직전에 껍데기를 벗겼고 좀 더 가능성 있는 마필은 저는 4번 파워 심포니는 이번에는 찬스 그리고 기회, 아마 배당까지 같이 노릴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4번 파워 심포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7월 2일 토요 경마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9두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서종수가 후반부 한번 마무리해볼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번마 아름다운 순간 뭐 놓고 가야겠죠. 당연히 얘에 붙여서 제가 이제 한방 메인을 들어갈 텐데요. 아름다운 순간은 좀 유일하게 3세 마필로 서울에서 부산 오크스를 출전을 했고 등록을 했고 또 오크스를 뛰러 부산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인데 다리가 조금 상태가 좋지를 못해서 다시 빠꾸해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출전 취소를 하고 일반 경주에 출전하는 녀석입니다. 상태감 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그냥 깨끗하게 뭐 그냥 치료 아닌 치료도 치료할 것도 없었죠. 상태 전혀 이상 없고 뭐 얘가 부러지는 이제 생각을 하면은 뭐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고 정말로 그러니까 지옥 같은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웬만하면 저는 얘가 온다라는 뭐 쌍승식 축까지 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에 붙일 말이 상당히 재밌는 경주예요. 너나 나나 오몬에 한번 붙여서 달려들 것 같은데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성 갖고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오바예요, 오바. 분명히 되는 말, 안 되는 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란 강력한 배팅의 축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저배당 빨갱이 줄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배팅하시기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제가 안 되는 말, 되는 말 확실하게 구분을 저드리는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반부 2개 경주 남았습니다. 서울 10경주 2등급 1800 레이스입니다. 8두 단순한 편성입니다. 월초 경마다 보니까 역시 2등급 경주도 좀 핫바리 애들이 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베니윈이 직전 경주에 이제 뛰었죠. 뛰었고 고만고만한 편성을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경주인데 능력으로 따진다라면은 여기서는 막말로 자신 있게 뭐를 추천해야 될지 조금은 난해하다 생각이 들 정도의 마필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경마가 이제 8마리 뛰고 뭐 기록 싸움도 아니고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은 또 존재하죠. 네. 1등에 가장 근접하게 뜰 수 있는 말 한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베니원이 인기 1위를 차지하면 어려운 경주죠. 자, 요거를 믿고 야, 베니원이 뭐 지난 경주 가속 분리표에 붙여서 뭐 적정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자, 그때는 놓고 갈 믿을 말이 하나 있었고요. 인기권 중에 제껴줄 수 있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 배당이 있는 베니원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고 인기마로 팔린다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약점이 좀 많은 마필이에요.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그렇고 모래를 맞으면 처지고 자, 그 전에 인기마로 팔릴 때 수도 없이 부러졌던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만약에 인기 1위라고 하는 저는 놓고 사는 말은 아니고요. 자, 안쪽에 레디칸이 3착하고 승분했어요. 자, 그 당시에 좀 황금 세상을 놓고 좀 아쉬운 3착인데 그 당시 오히려 더 안 팔렸던 네 사람 당형이 오면서 자,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여기 지금 51.5까지 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중간 정도 따라가는데 이게 편성이 말이 몇 마리 뛰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 감고도 무빙을 뜰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승분전이어도 승부만 해주면 되는 마필이라 현장까지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마필인데요. 자, 오히려 베니어 쪽보다는 저는 레디칸 지난 경주 뭐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자, 요번에 50일 반 달고는 자, 승급전도 자, 진짜 해볼만한 상대들이니까 자, 현장까지 한번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레디칸을 추천을 해주셨고 그냥 제가 추천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런 경주를 만나면은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관리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마필이 있다면 바로 이번이 기회입니다. 아마 그 눈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노리고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면은 여기서 충분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우선 노리시고 개인적으로도 서종수가 한번 노린다라면은 늘푸른 타이거입니다. 늘푸른 타이거. 그러니까 늘푸른 타이거란 말이 뭐 상위군까지 이제 올라올 때 과정은 엘리트 코스를 어느 정도 밟고 올라왔는데 2등급 올라와서 완전히 그냥 천대받고 있는 녀석이죠. 근데 이번 편성만큼은 뭐 기본기로만 이제 본다고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일단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면서 직전 경주부터 마필을 좀 만들고 있고 좀 2등급 편성이 약하다는 걸 좀 알고 거기에 맞춰 이제 골라 쓰는 마방의 좀 전략, 작전까지 들어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8분마 늘푸른 타이거를 우선 세게 보고 저는 갈 예정입니다. 어찌됐건 현장 가도 이제 좀 머리가 아플 경주 같아요. 좀 한 번 더 좀 돌다리도 한번 두들기는 심정으로 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식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2일 토요 경마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12마리인데 발주 시간이 21시. 21시면 9시죠? 9시에 뜹니다. 오랜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노을 경마였잖아요. 네. 야간 경마가 아닌 노을 경마였기 때문에 21시 좀 9시에 뛰는 거는 좀 오랜만이고 좀 라이트가 쫙 들어올 오리지널 야간 경마를 펼쳐질 텐데 컬투쇼 아세요? 컬투쇼? 네. 컬투쇼가 이때 토요 경마 때 컬투쇼가 일요일 날도 하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내가 공개 방송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공개 방송. 그러니까 즐기러 오세요. 경마장에 즐기러 나오시고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갑자기 컬투쇼 생각이 나갖고 21시 아무튼 오랜만에 이때 9시 발주에 뛰는 경마 말 타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뭐 어차피 한 7시 좀 반 넘어가면서 만약에 비라도 오고 그러면 금방 어두워져가지고 자, 몇 개 경주가 이제 라이트 경주로 펼쳐지는데 사실 시야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또 비가 오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수들도 그런 부분은 좀 염려를 해요. 자, 인기마에 탔을 때하고 좀 비인기만 탔을 때 좀 확연하게 자, 다른 때는 어떻게 욕심을 내서라도 뭐 착순이라도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후반부 라이트 경주가 되면 아예 안 되는 말은
조심해서 타야지. 근데 마지막 경기 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정리하고 그러면 한 10시 넘어서 올라가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의욕을 가지고 되는 말만 일단 그렇게 열심히 탔어요? 그렇게 승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탔었냐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네. 또 이게 21시에 뛰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정상적인 발주가 10시 50분에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교사라든지 아니면 기수라든지 여기 소속 관리사들도 다 피곤할 겁니다. 또 일요일날 또 조교는 또 아침에 새벽에 그대로 또 시행을 하잖아요. 하죠, 네. 정상적으로 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피곤한 하루가 2달 동안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경마는 뛰고 말은 뜁니다. 추천 마필 한 마리씩 추천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행마가 많죠. 지난주 같이 뛴 상황 속에서도 바뀔 거예요. 앞선이 좀 싸워줄 수 있는 경주니까 좀 생각하시고요. 자, 3번 스노우 카리스마가 지난번에 아쉽게 좀 3차 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보은용사가 승급전 나오자마자 바로 우승했죠. 이건 앞으로도 많이 뛸 말이고 거리가 늘면 더 뛸 말이기 때문에 진짜 승부를 봤었던 경주인데요. 자, 스노우 카리스마가 들어왔으면 저는 아마 틀렸어요. 왜냐면 선두권이 연마필도 워낙 뭐 선행도 안 되는 편성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선입으로 많이 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앞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 중에는 자, 3번 스노우 카리스마를 게이트도 좋고 가장 먼저 좀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충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이 바로 스노우 카리스마가 되겠습니다. 스노우 카리스마 봐야죠. 1분만 축하 직전에 1700은 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리였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1700였죠. 뭐 뛰는 것도 전혀 뭐 의지가 뭐 섞이지 않은 그런 말몰이였고 한 바퀴 조교하고 나온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준비 과정부터 좀 타이트한 훈련을 통해서 뭔가 이기려는 의지를 갖고 만든 마필이 1분만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기마들도 뭐 여기서는 뭐 안 될 이유가 없는 마필이지만 일단은 인코스가 좀 유리해 보이고 의지를 갖고 앞선에 나서준다라면은 그리고 특히나 조인공 기수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다른 기수들보다는 내가 좀 스태미너가 좀 다른 기수들보다 좀 나은 것 같다. 그래서 후반부에 좀 더 힘이 남기 때문에 좀 더 말을 좀 강하게 몰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올대가리 말 갖고 3차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 마지막 경기에 축하는 좀 열심히 기승하는 모습 그리고 좀 타이트한 말몰이 한번 부탁드리면서 서울 11경주 모든 경마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야간 경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나 옆에 계신 강태현 의원이나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 아무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메인 승부만큼은 목숨 걸고 무조건 때려잡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